옐로스톤 국립공원이 거대한 초화산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강력한 간헐천과 온천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또한 옐로스톤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방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5년 유타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이 마그마방이 이전에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심지어 맨 위 저수지 아래에 마그마가 있는 저수지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방이 넓을수록 더 많은 마그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2개를 합치면 그랜드 캐년을 한 번이 아닌 11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의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그마 방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뭔지 아시나요? 마그마는 그 위의 땅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옐로스톤의 땅은 1년에 약 2.5에서 5cm씩 상승합니다. 게다가 옐로스톤은 활화산 상태예요. 화산 폭발성 지수는 8점 만점에 8점이고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화산이 폭발하면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로 평가받으며 화산 폭발성 지수 6을 기록했습니다. 별게 아니었네요. 이제 걱정할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2023년 3월 유타대학교 지진 관측소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354회의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달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규모 3.7의 미니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3월 29일에 시작되어 월말까지 계속된 106회의 지진 중 일부였어요. 네, 지진은 무리를 지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전문가들은 옐로스톤의 지진 활동이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지구 물리학자 마이클 폴란드는 이 화산이 당분간은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려면 지표면 아래에 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마그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마그마를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압력도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조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옐로스톤은 현재 안정적이라고 해요. 동시에 폴란드와 그의 팀은 모든 종류의 지하 활동을 추적해서 분화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지진 발생 빈도와 지반 변형일 수 있어요. 해당 지역에서 지표면의 극심한 변화와 함께 수천 번의 미소 지진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공원의 열적 특징의 온도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공원 전체의 간헐천 활동과 가스 및 열 배출량의 변화라는 잠재적 재난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징후예요. 언론은 옐로스톤의 마지막 분화가 7만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곧 또 분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산은 그런 식으로 분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산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로 꼽는 것이 화산이 실제로는 타임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슈퍼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지진도 아니고요. 슈퍼 화산 폭발의 최악의 결과는 화산재와 화산재 낙하입니다. 수년 전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화산 역사상 최소 3번의 슈퍼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분화는 1980년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산의 끔찍한 분화보다 2,500배 더 파괴적이었어요. 가장 최근의 슈퍼 분화는 라바 크릭 분화라고 불렸어요. 엄청난 양의 먼지와 화산재, 암석을 공중으로 뿜어내면서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약 900만 년 전과 870만 년 전에 일어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2개의 다른 슈퍼 분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분화는 스네이크 리버 옐로스톤 화산 지역 전체에서 기록된 가장 큰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던 건 아니니까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재앙의 첫 징후는 대재앙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나타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 내부에서 열이 솟구치고 있었죠. 열은 지각 아래에 암석을 녹여 거대한 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방 고체 암석, 마그마, 수증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다양한 가스의 가압 혼합물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 뜨거운 지하수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마그마가 유입되면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화산계 위의 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대분화가 일어나기 1년 전 옐로스톤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는 이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그 놀라운 과정은 대부분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감압은 가스 거품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기포는 터지면서 특정 종류의 분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기 몇 달 전부터 소규모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초화산 곳곳의 땅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어요. 지표면 호수와 지하수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그 지역에서 특이한 증기안개를 발견했을 거예요. 분화가 시작되기 얼마 전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마그마 방 위의 땅이 위로 밀려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돔 모양의 융기가 생겼어요. 이 돔의 가장자리를 따라 좁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탄산음료 병을 흔든 후 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화산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멘토스와 다이어트 콜라를 떠올려보세요. 표면 아래에서 가스가 터져 나오면서 균열을 통해 압력이 방출된 거예요. 재난 직전에 옐로스톤 화산 주변의 지반이 들떴습니다. 지열 웅덩이와 간헐천이 끓는 온도까지 가열되어 평소보다 더 산성화됐어요.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그마방의 암석 지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이 시작됐어요. 대재앙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작지만 지속적인 흔들림이 땅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흔들림은 화산이 폭발하기 몇 분 전에야 시작됐어요. 귀를 의심케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용암과 화산재 기둥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몇 분 만에 화쇄류가 허리케인급 속도로 이 지역을 가로질러 돌진했어요. 이러한 흐름은 방 고체 용암 조각, 화산재, 뜨거운 팽창가스가 섞인 액체 혼합물입니다. 마치 매우 뜨겁고 유독한 눈사태처럼 보였어요. 약 700도씨의 온도로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죠. 화산은 며칠 동안 계속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화산재 낙지는 화산 폭발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였어요. 화산재는 흡입 후 몇 초 만에 유리질 시멘트로 변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살아남을 기회가 없었죠. 두꺼운 나무도 이 고밀도 물질의 무게로 인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화산재 층이 거대한 영토를 덮일 때까진 단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한 후 전 세계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산 분출물에는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인 유황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곧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후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여름이 없었어요. 동물들은 먹이와 깨끗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레이스 랜딩 슈퍼 분화라고 불리는 이 자연재해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최근 연구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거대한 영토에 영향을 미쳤죠. 용암의 흐름은 뉴저지만큼 넓은 지역을 뜨거운 화산 유리로 덮었습니다. 용암은 순식간에 지표면을 살균해서 이전에 번성하던 모든 식물을 멸종시켰습니다. 오늘날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면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주를 거의 91cm 높이의 유독성 화산재로 덮을 거예요. 많은 지역이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해안가에서도 화산재 구름의 확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화산재는 농작물을 파괴하고 목초지를 오염시키며 송전선과 변압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요. 그런 재앙이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정말 다행이죠. 자, 우리에겐 다른 일들도 충분히 많아요.